안녕하십니까. 참 대한민국 복잡했습니다. 한일 간에 가장 선린으로 가장 친하게 지내야 되고 서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돕고 국제적으로 서로 가까운 나라가 왠지 전쟁터에서 전운이 감돌고 그리고 선동 선전술이 팽배하고 이래가지고 만신창이가 됐다가 다시 이제 조용히 휴전에 들어간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 한일 간의 지금 근래의 관계였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러시아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독도 상공, 우리의 영토를 영공을 침략하지를 않나, 북한은 미사일을 연속해서 쏘아대지를 않나. 참 대한민국 국민 아주 속된 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친일 잔재청산이라는 캐캐묵은 역사에 그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대부분의 강제징용자들을 배상하라 하는 판결과 동시에 국가가 국제 간에 맺은 어떤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갖다가 풀 때 사법자재라는 그런 틀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생략된 채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핵심 소재 세 가지를 갖다가 수출 규제라는 그런 당혹스러운 소위 경제에 가장 필요한 반도체에 가장 필요한 반대쪽 패권국이 그 핵심 소재 세 개를 일본에서 수출 못하겠다 하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우리 경제는 뒤흔들리고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에다 찬물을 끼얹었던 바로 친일 잔재청산이라는 그 문제를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오면서부터 이 전운은 감돌기 시작했었습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시간과 공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을 자초했다는 것, 이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상당히 부끄러운 업적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소위 구정, 지방자치의 구정을 담당하는 구청장이란 자가 나치스 괴벨식 무슨 선동선전도 아니고 말이죠. 노자판, 노저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현수막 같은데 이런 데 써가지고 그냥 길거리마다 다 광고문 붙이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면서 온 시선을 끌려다가 상인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서 노재팬을 철회하는 웃지 못할 코미디까지 생겼습니다. 국민들의 삶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박탈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이고 정부의 의무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경제를 절대 박탈하면 안 되고 경제를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일본 아베와 싸우면서 문정부 인사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괴벨스식 말선전, 말포고를 하면서 국민들을 흥분시키려고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전의를 갖다가 북돋으려고 하고 일본을 또 자극하려 노력이나 했었지 않습니까? 국민을 친일과 반일 프레임으로 편을 가르려 하는 그런 모습도 도처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법무부 장관 지명자이자 전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가 SNS를 통해서 죽창가를 비롯한
반일 선동선전식 워딩을 쏟아낸 것입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괴벨스 선동 방식, 선전 방식이 혹시 도입이 되었나 하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비장하게 이순신 장군을 역사에서 이렇게 다시 환원을 시켜 12척의 배를 또 운운했습니다. 또 부산에 가서는 거북선이란 식사집, 외식집에, 일식집에 가서 또 회를 먹었다는 기사가 또 도배도했습니다. 참 뭐가 뭔지 국민들은 당황을 했습니다. 문정권은 말로써 일본에 선전포고하면서 말로써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힘을 기르자고 국력을 기르자고 하면서 실력 향상에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독려를 국민들에게 차분하게 하면서 극이라는 방법을 정부가 앞서서 선도해야 하는 것이 옳았었다라는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국가 대 국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바로 국력의 신장과 내면적인 극복하는 방법을 정부에서 독려를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자.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방사능 안 돼, NO. 후쿠시마의 그 슬픈 그 기억들을 갖다 끄집어내서 방사능 NO. 일본 또 폐막론까지 나왔습니다.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말로써 싸움잔치, 싸움판을 완전히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전략도 전술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우선 듣기에는 통쾌한 말도 막 나오고 일본이 미워서 두 주먹 불끈 쥐고 흥분할 수 있는 그러한 말도 나오고 마치 문 대통령과 하나가 되는 듯한 그런 모양을 갖추어 일견 포퓰리즘식 정치 선전에 성공한 것 같아도 사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말싸움, 결기다짐, 국민 단일 전선 동료에는 일견 성공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는 우리 정부가 며칠 전에 꼬리를 내리는 형태를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정부가 꼬리를 내리는 형태를 보였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국민들이. 문 대통령은 그저께 그런 얘기를 했죠.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수출 규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대일 협상 여지를 남겨놓은 듯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지 말고 진작 협상을 잘하고 우월적 입장에서 협상을 하도록 우리가 나갔어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살아있다는 발언이 더 중요하다고 또 그런 말까지 하면서 여운을 남기는 고민정 대변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국민들은 불안감과 안도감의 교차점에서 서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개 품목 수출 허가가 1개월 만에 떨어지자 일본 측의 강경 기류에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도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그 안보 핵심인 지소미아 폐기까지 들고 나온 것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소미아가 마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하니까 한국하고 일본에 뭔가 두 나라의 국가 이익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지소미아는 바로 한미동맹의 핵심 요체입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폐기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이 이거 지소미아 폐기한다고 눈 하나 깜빡 안 할 입장이 바로 일본의 입장입니다.
괜히 지소미아 폐기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정부 여당이 마치 한미동맹의 핵심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여진을 예감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강경 발언을 자제하기 시작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해가지고 평화경제를 이루어가지고 일본을 따라잡겠다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 상대가 되는데 경제협력을 해야지. 남과 북이 지금 경제가 20대 1, 30대 1이 되는 그런 격차가 있는데 무슨 경제협력을 하고 지금 또 평화경제를 이룬다고 그러는데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하는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근데 이 평화경제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국민들은 당황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미사일 쏘아대고 미사일이 무슨 미사일이냐 국방부에 기자들이 질문하면 분석 중이다. 무슨 미사일 쏘았는지도 분석 중이다. 오늘 아침에도 말이죠. 또 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인지 이제 발사체라고 표현을 했는데 새벽에. 쟤네들은 말이죠. 꼭 새벽에 쏘아댑니다. 6.25도 새벽에 해서 남침을 했습니다. 새벽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오늘도 쏘아댔습니다. 오늘도 국방부는 합참이 했죠. 합참은 뭐라고 발표했냐면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접대한 것도 아직 분석이 안 끝난 겁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집권 여당이 아베가 사면 초과에 몰렸다는 이런 소리들을 하지 않나. 또는 일본은 뭐잖아. 패망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관제 매체들의 말이 가관이라면 가관이었습니다. 우리의 결연한 대응에 일본이 당황하고 있다는 뭐 이런 식의 가짜 뉴스들이 또 막 범람했습니다. 이번 우리가 이런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 박정희 대통령께서 말씀한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미사일 쏘아대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어지럽히는 북한에 대해서 미친 개는 몽둥이로 쳐라 하는 그 통쾌한 국가안보의식, 그리고 온 국민이 혼연일치가 돼서 국가안보를 지키겠다는 그 안보의식,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없다. 이 부분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하는 태도를 가져라. 이게 정부의 해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두 가지를 줬어요. 유비무환. 항상 안보와 모든 국가의 모든 것은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전쟁은 한 번을 위해서 유비무환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다시 한번 곰씹어보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